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아의 세상. 이야기 뚝딱. 자, 그럼 또 새로운 옛날 얘기 시작해 볼까나? 옛날 옛적 아주 깊은 시골 마을에 버드나무 우거진 개울가에 자리한 한 작은 기와집에서부터 일어난 이야기라네. 고요한 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그 시각, 세상이 모두 잠든 듯한 그때였지. 까마귀 한 마리가 처마 끝에 깃들어 불길한 울음소리를 냈다는데 말이요. 그 집 사랑방에서는 아들을 얻은 기쁨에 밤늦도록 작은 잔치가 벌어졌던 밤이었다네. 뒤뜰 담장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훌쩍 담을 뛰어넘더니만 아기 방으로 슬그머니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겠나.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건만은 방문이 살짝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곧 고요해졌다는군. 아이고 허리야. 어제 잔치는 잘 치르긴 했는데 벌써 해가 떴으려나? 아직은 어두운데. 개똥이는 방문을 열고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네. 헌데 이상하게도 마당 한 구석에 희끄무레한 천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 아니 이게 뭔고? 어제 잔치 때 쓴 걸 깜빡했나? 순간 천 조각을 집어들던 개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네. 그것은 바로 아기를 감싸던 베네 쪼고리의 한 조각이었거든. 아니 요런 것이 왜 여기에? 설마? 그가 불이 나게 안채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는데 안에 계십니까요? 아님, 큰일 났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아기 어미 순심이 나와보더니 아, 이른 새벽부터 웬 소란인가? 아기 깨면 네가 책임질 거요? 그것이 아니고요. 마님, 그 아기 방에 진짜 잘 계시옵니까? 아니, 그 아침부터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린가? 젖 먹이고 진작 잠이 들었는데. 그래도 순심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만 황급히 아기 방으로 들어갔다네. 헌데 숨이 멎을 듯한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든 것이었어. 아이고, 우리 아기가 없어졌네. 이렇게 시골 양반촌에 한바탕 벼락 같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었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김씨 가문의 아들이 한밤중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네. 여봐라. 모두들 정신들이 있는 것이냐? 우리 아기가 지금 없어졌단 말이다. 어서 찾아내라.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모두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님 아님. 당장 찾아오겠습니다. 헌데 마님, 제가 마당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요. 아기의 베네 쪼고리 조각인 것 같은디요. 맞다. 이건 분명 우리 아기의. 아이고, 내 새끼. 대체 어디로 갔느냐? 아니, 누가 이 오밤중에 이런 짓을 해? 이 소란에 김씨도 황급히 방에서 나와봤다네. 헌데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이란 것이 놀라움보다는 뭔가 묘한 체념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것이었어. 무슨 일인가? 이른 새벽부터. 여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기가 없어졌단 말입니다요.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나리. 밤새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이상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데요. 헌데 여기요. 담장 위에 옷자락 같은 것이 찢겨 걸린 흔적이 있습니다요. 분명 누군가 담을 넘어왔던 것 분명합니다. 그럼 그대들 잠시 나가 있거라. 여보, 어서 우리 아이를 찾아내야지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거순심이? 이건 다 운명일세. 뭐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지금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는데.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단 말이외다.
순심은 김 판서의 태도에 놀랐다네. 남편의 눈빛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으니까 말이야. 그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얼른 그 작은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다네. 하지만 아기는 끝내 찾을 수 없었지. 시간이 흘러 그들은 점차 이 사건을 잊어갔고 말이야. 헌데 아기가 사라진 날, 멀리 남쪽으로 향하는 장사길에 한 상인이 있었는데 말이지. 그의 보따리 속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더랬어. 길 가는 사람들은 그저 바람 소리로만 여겼을 뿐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네. 그런 중에 또 하나의 남쪽 작은 산골 마을, 개울가의 초가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더랬지.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을 돌쇠라 불렀는데, 나이는 10살, 얼굴은 옥처럼 곱고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네. 이 초가집 마당에서 돌쇠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아, 이게 웬일인가? 그건 그림이 아니고 한문 글자였지 않았겠는가? 돌쇠야, 어서 들어와 점심 먹자. 네, 할머니. 금방 갈게요. 아이고, 이 녀석. 뭘 또 그리고 있는 게냐? 할머니, 이건 하늘 천자예요. 어제 훈장님 댁 앞을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훈장님이 양반집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너 같은 상놈의 아이가 그런 글자를 배우면 어쩐단 말이냐? 어서 지워버려라. 왜요, 할머니? 글자 배우면 나중에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돌쇠. 하긴 넌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 할머니의 말처럼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남달랐다네. 항상 궁금한 것이 많았고,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았지.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마에는 달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좀 신기해하기도 했다는구만. 그날 오후 돌쇠는 마을 시냇가에서 놀다가 낯선 상인을 만났다네. 아저씨, 그 보따리엔 뭐가 들어있어요? 한양에서 오신 건가요? 어허, 이런 산골 마을에 이렇게 말 잘하는 꼬마가 다 있다니. 그래, 난 한양에서 왔단다. 와, 정말요? 한양은 어떤가요? 정말 임금님이 계신가요? 큰 집들이 많다던데. 허허, 한양이 그렇게 궁금하더냐? 그래, 한양은 정말 크고 멋진 곳이지. 너같이 영특한 아이라면 한 번쯤 가봐도 좋을 텐데. 상인은 돌쇠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의 이마에 있는 달 모양 반점을 보았다네. 그 순간 상인의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했지. 그 이마의 반점은?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래요. 그렇구나. 혹시 내 부모님은? 전 할머니랑만 살아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랬구나. 혹시 할머니 말고 마을에 다른 어르신이 계시니? 훈장님이 계세요. 전 매일 훈장님 서당 담벼락 밑에 숨어서 글 읽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글자를 조금 알아요. 그래. 그럼 그 훈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나를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돌쇠는 상인을 데리고 마을 훈장님 댁으로 갔다네. 훈장님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아는 양반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는 어른이었지. 훈장님, 손님 모셔왔어요. 누구신데? 한양에서 오신 상인 아저씨예요. 저한테 한양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 돌쇠야, 넌 잠시 밖에서 놀고 있거라. 나는 이 분과 할 이야기가 좀 있구나. 네, 훈장님. 돌쇠와 손님 한 사람이 나간 후 훈장과 상인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네. 자네,
어쩐 일로 이곳까지 왔는가? 사실 10년 전 한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숨어 살던 김씨 가문에 그 아기가 사라진. 그만. 그 이야기는 이제 묻힌 이야기일세. 더 이상 파헤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 아이의 이마에 있는 달 모양 반점. 그럼 그 아이가 내 말 듣게. 자네가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모두 잊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걸세. 이곳은 한양과 달라. 세상 일에 휘말리지 않은 평화로운 곳이란 말이네. 헌데 자네 혹시 누가 자네를 따라왔는지 확인해봤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장사길에. 세상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하다네. 그러니 돌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게나. 그게 저 아이를 위한 길일세. 그날 밤 상인은 낮에 본 돌쇠와 훈장의 말을 곱씹으며 잠자리에 들었다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지. 돌쇠의 이마에 있는 그 반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 한편 훈장은 달빛 아래에서 누군가에게 급히 편지를 쓰고 있었지. 그리고 그 편지를 한 나그네에게 맡겨 보냈다네. 그 편지의 수신인은 바로 그 김씨였으니까. 그리고 훈장이 모르는 사이 또 다른 그림자가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는 상인을 미행해 이곳까지 온 박판서의 밀정이었어. 그 역시 돌쇠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서둘러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말이야. 이런. 연례 전에 없앴어야 할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니. 박 판서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그렇게 돌쇠를 둘러싼 운명의 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돌쇠는 그날 밤도 별을 보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말일세. 저 별들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훈장님처럼 글도 많이 알고 한양에도 가보고 할머니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돌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네. 돌쇠야, 할머니,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저를 보세요? 아니다. 그저 내 손주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싶어서.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돌쇠는 보지 못했다네. 그녀는 무언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물결이었던 것일세. 한편 그 시골 마을의 김씨는 그의 아내 순심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었어. 10년이 지난 지금도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며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지만 말이야. 오늘도 하늘이 우는구나. 우리 아기는 지금 어디서 비를 피하고는 있을까? 마님, 약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몸 좀 추스르셔야. 약은 필요 없다. 내 병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마님, 이때였네.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 누군가 급히 찾아온 것 같았더랬어. 누구십니까? 이 집은 이제 손님 맞을 형편이 못 됩니다만. 제발 들어가게 해주시오. 전 한양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소. 김선비 댁에 꼭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이다. 소식이라니요? 그분의 아드님에 관한. 이 말에 문지기는 깜짝 놀라 상인을 안으로 들였다네. 상인은 곧 김씨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신이 본 것을 모두 말했더랬지. 돌쇠의 이마에 있는 달 모양의 반점, 그의 비범한 재능,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그럼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살고 있단 말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요. 그 아이의 이마에 있는 반점은 정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총명함은 정말 보통 아이와는 달랐습니다요. 여보, 어서 준비를 하세요. 당장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옵시다. 하지만 그게 장장 10년이에요. 10년. 난 10년을 우리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마을을 떠나올 때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습니다요. 혹시 박 판서의 사람들? 그랬다네. 10년 전 사실상 당시의 왕권이 몰락을 함과 동시에 아주 급부상한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박판서 가문이었지. 박판서는 그 새로 부임한 왕의 곁을 보좌하며 모든 권력과 재산을 하나둘 손에 넣고 있었다네. 그런 한편 이 박판서의 저택에서는 날이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요. 남쪽 고을의 작은 마을에서 그 아이의 이마에는 분명 달 모양 반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네, 날이. 그리고 그 상인이 이미 이 사실을 김선비 댁에 알린 것 같습니다. 이런 10년 전에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어서 윤도령을 불러오너라. 박판서의 호출을 받고 잠시 후 냉혹한 눈빛의 사내가 방으로 들어섰다네. 그는 바로 박판서의 신복이자 뒷일을 처리하는 윤도령이었지. 윤도령, 자네에게 맡겼던 그 일. 10년 전 그 일 말일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아닌가?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핑계는 댈 필요 없네. 당장 그 아이를 찾아 이번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게. 어디서 찾을 수 있답니까? 남쪽 고을의 작은 마을이라고 하더군. 이마에 달 모양 반점이 있는 10살배기 소년. 지금 당장 떠나게나? 아, 김선비 부부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윤도령은 고개를 숙인 채로 방을 나섰다네. 그의 얼굴에는 아주 묘한 감정이 스쳐갔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네. 한편 김선비의 집에서는 아들을 찾으러 가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지. 빨리 서두르세요. 박 판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순심이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 오히려 그들 눈에 띌 수 있으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또 기다리자고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일세. 우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확인부터 하면 어떨까? 이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네. 누군가 급히 도착한 것 같았지. 딸이, 아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누구한테서? 남쪽 고을의 훈장님이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라 나그네 편에 보냈다면서. 김선비가 급히 편지를 펼쳐 읽었다네. 편지에는 돌쇠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런 표정을? 이 편지를 쓴 훈장. 내 옛 친구이네만. 이제라도 당신한테 말 못한 걸 얘기해야겠소. 10년 전 그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미리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던 거였네. 뭐라고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해줘, 순심이. 내 여지껏 모든 걸 말할 수가 없었소이다. 아이가 사라진 건 그 박판서 때문이긴 했지만은 난 미리 알고 있었소. 그래서 그 아이 목숨은 살리기 위해. 아니 그럼 내 아들을 당신이 빼돌렸단 말입니까? 아니 그럼 여태껏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피신이 급했고 당신이 그 아이를 또 보려 했다가는 아이의 위치가 금세 탄로나 버렸을 테니까 말이오. 헌데 지금은 이 친구가 위험하다고 하니 이번에 아들을 살리려면 우리의 힘이 필요할 것 같소이다. 장장 10년이에요, 10년. 10년 전 내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김선비의 고백은 순심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지.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아이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 말이야. 지금은 원망할 시간이 없소이다. 일단 우리 아들을 구해야 하니까는. 그렇게 김선비 부부는 늦은 밤 남쪽 고을로 향했다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보다 앞서 윤도령도 이미 그 마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말이야. 한편 남쪽 고을의 작은 마을에서는 할머니, 왜 갑자기 짐을 싸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갑니까요? 돌쇠야, 이제 내가 알아야 해야 할 시간이 왔구나. 사실 이 할머니는 네 진짜 할머니가 아니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훈장님이 네가 아주 어릴 때 나한테 맡겼더랬지. 그리고는 오늘 네 진짜 부모님이 널 데리러 올지 모른단다.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걱정 말거라. 이 할미는 언제나 네 할미니까. 하지만 네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으니 이젠 마음 단단히 먹거라. 넌 원래 아주 큰 집의 아들이었으니까. 이에 돌쇠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다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뒤바뀌어 버렸으니까 말이요. 헌데 이때 훈장님이 찾아왔다네. 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낯선 놈들이 마을에 들어왔다고요. 아, 훈장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돌쇠를 데리고 뒷산 동굴로 피하세요. 거기로 돌쇠의 부모가 찾아갈 겁니다. 훈장님, 저는 누구인가요? 그러자 한참은 말이 없던 훈장이 말을 이었네. 넌 김씨의 아들이다. 너의 이름은 김도형. 그리고 넌 그 가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란다. 그날 밤 마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네. 할머니와 돌쇠는 뒷산으로 피신했고 훈장은 마을 입구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지. 그러던 중 한 무리의 말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네. 그런데 누구시길래 한밤중에 남의 마을에 난입하시오? 이때였다. 훈장이 그들 앞에 나선 것이었지. 비켜라. 관가의 일로 왔으니. 관가의 관리라면 징표를 보여주시오. 이것이 내 증표다. 라며 칼을 뽑아드는 윤도령이었건만 순간 칼날에 비친 그 도령을 보자 말을 잇지 못하는 훈장이었네. 아니, 당신은? 이때 뒷산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네. 그것은 돌쇠와 할머니의 목소리였지. 한편 뒷산 동굴로 향하던 돌쇠와 할머니는 아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것이었네. 그들 앞에 갑자기 박 판소의 또 다른 부하가 나타났으니까 그들은 윤도령보다 먼저 마을에 도착해 잠복해 있던 것이었지. 움직이지 마라. 네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그저 불쌍한 고아일 뿐이 왜다. 고아, 이마의 달 모양 반점을 보니 틀림없이 김씨 가문의 아인데 말이야. 순순히 넘기거라. 할머니, 돌쇠야, 어서 도망가렴. 어서. 돌쇠는 할머니의 말에 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네. 하지만 부하 중에 한 명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네. 할머니는 곧 부하에게 달려들어 돌쇠를 구하려 했건만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만 것이었지. 아이고. 그리고 그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화살이 날아와 그 부하의 손을 관통했다네.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돌쇠를 놓았고 돌쇠는 재빨리 할머니한테로 달려갔지. 할머니, 돌쇠야, 어서 도망치거라, 어서.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그러자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김선비, 김씨였다네. 그는 젊은 시절 활의 명수였더랬지. 그의 뒤로는 순심과 훈장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고 말이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우리 아들?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목숨을 걸겠다고? 부하들은 수적 열세에 놓이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네. 그 틈에 순심은 돌쇠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지. 아들아. 진정, 내 아들이 맞구나. 저는 그래, 돌쇠야. 이분이 내 친어머니시란다. 하지만 할머니가 제 가족인데요. 용서하거라, 아들아. 내가 널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멀리 보낸 것이었건만 이젠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다. 돌쇠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순심의 따뜻한 품과 김선비의 진실된 눈빛에 묘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지. 한편 마을 입구에서는 윤도령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네. 그의 표정은 참으로 복잡한 것이었지. 도령님, 그들이 아이를 찾았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윤도령은 곧바로 말을 돌려 마을을 떠났다네. 그의 마음속엔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까. 그 비밀은 그가 박 판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 10년 전 그 아기를 죽이지 않고 훈장에게 맡겼는지에 관한 것이었다네. 한편 동굴 앞에선 달빛 아래 김선비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네. 그들 옆엔 돌쇠를 키워준 할머니와 훈장이 지켜보고 있었지. 그럼 제 진짜 이름은 정말 돌쇠가 아닌가요? 너의 진짜 이름은 김도영현이란다. 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돌쇠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럼 제가 한양에 가야 해요? 그래, 우리와 함께 가자꾸나. 그곳에서 너는 네가 받아야 할 교육도 받고 그럼 진정한 너의 운명을 또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난 걱정 말거라. 훈장님이 날 잘 돌봐주실 거다. 넌 너의 갈 길을 가야 혀. 돌쇠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네. 그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한양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었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네. 왜 자신이 버려져야 했는지, 그리고 이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 판서는 대체 누구인지. 떠나기 전에 김선비, 그대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윤도령, 그가 아까 여길 찾아왔소이다. 이곳이 발각된 걸 알았으니 그가 박 판서를 배신한 것도 이제 금세 알려질 거요. 그러니 이젠 정말 당신만이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외다. 이 말을 들은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 오래전 이 아이가 위험해진 상황에서 여기 훈장님께 몰래 데려간 사내가 바로 그 윤도령이었으니까 말이야. 그가 왜 그랬는지는 김씨로서도 잘 알 수는 없었지만 하여간에 이 아이의 분명 은인이나 다름없는 자인 것이었지. 어쨌거나 지금은 예전 일의 의문을 품을 시간이 없었다네. 그들은 서둘러 숨을 곳으로 향해야 했지. 이렇게 돌쇠, 아니 김도영이는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네. 하지만 한양에서는 박 판서가 이 모든 상황을 눈치챈 것이었어. 그러니 더 큰 계략을 꾸미고도 남는 것이었지. 어쨌거나 김씨의 가족은 박 판서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산길로 이동했지. 이런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한다는 기쁨만으로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었네. 당시 돌쇠는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운명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어. 가족은 한양에 닿기 전 깊은 숲속 오두막에서 잠시 숨을 돌렸단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그 밤, 순심은 돌쇠를 무릎에 앉혀놓고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꺼내기로 결심했지. 도영아, 이제 이 어미가 너한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으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김선비의 친아들이 아니란다. 오직 내 배에서 태어난 너는 이전 왕의 유일한 아들이란다. 네? 그게 무슨? 제가 옛 임금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아들아. 나는 한때 궁궐에서 5번째 후궁으로 살았단다. 이전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때 너를 가졌지. 하지만 왕권이 찬탈되면서 왕은 옥자에서 쫓겨나 목숨을 잃고 마셨어. 그 혼란 속에서 나는 궁궐을 빠져나와야만 했단다. 그럼 아버님은 제 친아버지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김선비와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단다. 그 어린 시절 서로를 깊이 사랑했건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에 결실을 맺지 못했지. 헌데 내가 왕의 눈에 들어 궁궐로 끌려가 후궁이 된 뒤에도 그는 나를 잊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낳기 전 도망을 쳤을 때에도 이 사람은 나를 받아줬지. 너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고 싶어 했고 말이야. 그런데 왜 저를 훈장님과 할머니께 맡기신 건가요? 그건 새로운 왕이 이전 왕의 혈통을 모두 없애려 했기 때문이야. 박판서는 그 일의 앞잡이였고 너를 바로 찾아내려 한 것이었지. 그땐 나도 미처 모르던 사실이었지만 널 아주 멀리 보내야만 했단다. 그건 내가 반대를 할 것이 뻔했기에 널 어느 날 내 품에서 사라지도록 할 수밖에 없었더구나. 그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도 같았지만 널 살리려면 도저히 어쩔 방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단다. 미안하구나, 도영아. 널 지킨다는 것이 이리도 긴 세월이 흐르고 말 줄이야.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며 울었단다. 네가 내 곁에 없는 동안 난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단 하루도 없었거든. 하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 참아야만 했지. 순심의 고백은 어린 돌쇠에겐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네. 그는 어머니의 눈물과 떨리는 손을 보며 자신의 운명이 보통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더랬지. 김선비는 그런 돌쇠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줬고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가 더 크고 강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숨어 살아야 한단다. 언젠가 네가 네 운명을 되찾게 될 거야. 그때까지 이 어미가 네 옆을 꼭 지킬 거고. 그렇게 가족은 또 발걸음을 다시 내디뎠지. 돌쇠의 어린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말이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며 큰 결심을 다져나갔지. 언젠가 자신의 뿌리를 꼭 되찾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내 어느덧 안전한 시골 마을에 도착한 김씨 가족은 박 판서의 눈을 피해 그 산골 깊숙이 몸을 숨겼단다. 그곳은 새로운 왕은 물론이고 누구의 손길조차 닿기가 힘든 곳이었지. 돌쇠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세월이 흘러 10대 후반의 청년으로 자라났단다. 김선비는 돌쇠에게 글 공부와 무예를 가르쳤고 순심은 아들을 위해 늘 경계하며 살았더랬지. 도영아, 글을 익히고 무예를 연마한다는 건 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란다. 네가 왕의 자손이면
이런 단련된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해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해. 그럼 아버지, 저는 언제쯤 제 운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매일 궁금합니다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네가 좀 더 무르익으면서 단단해져야 할 때란다. 도영아, 그리고 특히 밖에 나갈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 박판서의 수하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돌쇠는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 아주 총명하고 용맹한 청년으로 성장했지. 그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며 민초들의 삶 또한 가까이에서 보았어. 그리고 그들의 고단함을 아주 마음속 깊이 새겨갔단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마을 장터에서 연이라는 여인을 만났더랬어. 연희는 가난했지만 눈빛이 맑고 아주 강한 삶의 의지를 지닌 여인이었지. 당신이 그 김씨 집안 도령이죠? 마을에서 아는 사람만 안다 하던데. 아, 저는 그냥 돌쇠라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뭐 별명 같은 건 아니지만. 돌쇠라. 뭐 소박하지만 듣기 좋은 이름이네요. 하지만 당신은 평범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큰 꿈을 가진 사람 같거든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가족이라. 참 따뜻한 말이네요.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왔어서요. 연희와 돌쇠는 자주 만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 연희는 돌쇠에게 민초들의 고된 삶을 이야기했고, 헌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그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연희, 사실 나는 이전 왕의 아들이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숨어 살아야 했던 터였어. 정말요? 그럼 당신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내 가족을 지키고 싶어. 돌쇠, 당신이라면 민초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매일 굶주리고 새로운 왕 밑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있어요. 내가 믿어요. 연희의 말은 돌쇠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네. 그는 자신이 왕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언젠가 백성들을 위해 싸워야겠다 다짐했지. 연희와의 사랑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말이야. 돌쇠가 10대 후반에 이르렀을 때 조선은 새로운 왕의 폭정으로 신음하고 있었지. 백성들은 세금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더랬다. 이에 돌쇠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느꼈어. 이에 그는 연희와 함께 비밀리의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연희, 이젠 내가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아. 이 나라를 구하려면 왕권을 되찾아야 해. 하지만 왕의 세력은 너무 강해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는 건데요? 일단 용기와 지혜로 맞서야지. 먼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야 해. 김선비도 이런 돌쇠의 결심을 알고 이전 왕을 따르던 충신들과 연락을 취했더랬지. 그들은 이전 왕의 자손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모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단다. 하지만 이 세력은 아직 작고 연약했지. 도령님, 저희가 기다리던 날입니다. 이전 왕의 혈통이 살아계시다니.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약하지 않느냐. 박판서와 왕의 병력을 이기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허나 먼저 박판서의 약점을 찾아내면 그 얘기가 달라지지요. 그의 세력을 무너뜨리면 왕도 곧 흔들릴 겁니다. 민초들 사이에서도 도령님을 따를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들을 모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쇠의 세력은 조금씩 커져갔더랬다. 충신들은 옛 동료들을 설득했고 연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돌쇠의 뜻을 전했지. 그리고 예전 그 윤도령도 박판서의 눈을 피해 돌쇠를 찾아왔다네. 돌쇠는 자신의 은인인 윤도령을 친히 맞아들였지.
모든 것이 하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군요. 제가 마음으로나마 섬기던 그 예전 성군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런 윤도령과 뜻을 함께한 돌쇠였건만 내부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네. 어떤 이는 즉시 왕궁을 공격하자고 했건만은 다른 이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바로 쳐야 해요. 아직 병력이 부족해요. 섣불리 움직였다간 전멸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먼저 박판서를 무너뜨리고 그 힘으로 왕을 몰아내야 합니다. 돌쇠는 모두를 설득하며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박판서의 부하들을 매수하고 그의 비리를 캐내기 시작했지. 연희는 민초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려 박판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단다. 세력은 이합집산하며 흔들렸지만 돌쇠의 지혜와 연희의 헌신으로 점차 단단해졌지. 박판서는 돌쇠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받아 대규모 병력을 보내 돌쇠를 잡으려 했지. 허나 돌쇠는 이를 예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 박판서가 병력을 보낼 것이네. 우리는 그들을 속이고 힘을 분산시켜야 해.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 인원들이 횃불을 들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 병력이 갈라질 거야. 그 틈에 내가 박판서를 직접 만나야겠어.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모두들 절 믿어주세요. 어찌됐든 계획은 시작되었다. 박판서의 병력이 쳐들어온 그때 연희가 이끄는 민초들은 곧 밤중에 횃불을 든 채로 산과 들로 흩어졌고 박판서의 병력은 이내 혼란에 빠져버렸지. 그 틈에 돌쇠는 중신몇과 함께 박판서의 저택으로 잠입했다. 네가 그 아이였구나. 감히 여길 오다니. 저는 예전 왕의 아들 김도영이요. 당신의 악행을 이제 끝내러 왔습니다. 아니 어린 놈이 뭘 어쩌겠다고. 내 이 다리몽댕이를 그냥. 하지만 박판서를 도울 병력은 오지 않았지. 돌쇠의 다른 부하들이 이미 그들을 제압한 것이었어. 돌쇠는 박판서를 묻고 그의 죄를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박판서의 몰락은 돌쇠 세력에 큰 승리를 안겼지. 박판서를 무너뜨린 돌쇠는 이제 왕궁을 노렸다. 그의 세력은 민초와 충신들의 지지로 날로 커졌지만 왕의 병력은 여전히 굳건했지. 이에 돌쇠는 최후의 전략을 세웠더랬어. 이제 왕궁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는 어려우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의 신하들을 설득하고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해요. 제가 백성들을 이끌어 소란을 일으킬 테니 돌쇠님이 그 틈을 노리심이 어떨까 합니다. 돌쇠는 왕의 신하 중 약한 고리를 찾아 매수했고 연희는 민초들을 모아 왕궁 앞에서 시위를 벌였더랬어. 왕의 세력은 곧 내부 분열과 외부 압박에 흔들리기 시작했지. 마침내 돌쇠는 궁으로 쳐들어가 제 아버지가 당한 것처럼 그 왕을 권좌에서 몰아내기에 이르렀어. 이제 이 나라는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돌쇠. 결국 돌쇠는 연희를 곁에 두고 새로운 조선의 시대를 열었더랬지. 자신의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했음은 물론이요. 그의 지혜와 용기로 조선은 점차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갔더랬다. 백성들은 다시금 환히 웃을 수 있었고 말이야. 이렇듯 한때 숨겨져야만 했던 아이 돌쇠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기까지. 세상은 그 미약한 존재를 기다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미약함이 용기와 의지로 불타올랐을 때에 세상은 곧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이었지. 그 미약했던 존재 돌쇠로부터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미약함이 정의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는 굳건히 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